살아보니 참 그렇죠.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한숨이 나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내 앞에서만 저럴까 싶은 순간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쉽게 욱하고 화를 낼까요? 사실 잘 화내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불안, 억울함, 인정받지 못했다는 감정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마음은 오히려 더 불안정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일수록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많고 그것을 조절할 여유나 방법이 부족하다. 즉, 화는 그 사람의 성격이라기보다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표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화에 휘말리기보다는 그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족, 자식, 친구, 형제. 다 가까운 사람들인데 왜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화를 쉽게 내고 감정을 함부로 던질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럴 때마다 참는 걸 선택해왔습니다. 왜냐고요? 말하면 또 상처받을까? 괜히 집안 분위기 망칠까? 나이 들어서 괜히 까다롭게 보일까 말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 2명 중 1명은 가족 내 대화에서 무시당한다고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 이상은 말로 표현하지 않고 그냥 참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참음이 쌓이면 결국 병이 됩니다. 말 한마디 못하고 억눌린 마음이 속으로 골마 들어가 우울로, 무기력으로, 그리고 건강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상황에서 나를 지키는 5가지 방법을 현실적인 예시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남의 감정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퇴근한 딸이 문을 쾅 닫고 들어옵니다. 엄마, 제발 그런 말 좀 그만해. 그저 오늘 피곤하지. 라고 말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순간 마음이 덜컥 내려앉고 내가 또 뭘 잘못했나 싶은 생각이 들지요. 하지만 실제로 그 화는 나에게 난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누적된 스트레스, 대중교통에서의 불쾌한 일, 피로한 몸과 마음이 가장 안전한 사람인 엄마에게 터진 것입니다. 미국 심리학자 해리언 러너 박사는 분노의 뿌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의 분노는 그 사람의 감정 처리 방식이다. 우리는 그 감정을 대신 짊어질 필요가 없다. 러너 박사는 캔자스 대학교 심리학 박사이며 뉴욕에서 수십 년간 심리 상담 전문가로 활동하며 분노와 감정 관리 분야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사람의 화는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 감정을 나의 잘못처럼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즉각 반응하지 마세요. 아침밥을 보자마자 남편이 찡그린 얼굴로 말합니다. 또 이 반찬이야? 좀 새로운 거 없나? 정성껏 만든 음식을 그렇게 말하니 억장이 무너지죠. 그럼 당신이 해먹든가. 이런 말이 입에서 나올 듯 말 듯 할 때 잠깐 멈추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그 말 한마디에 남편은 피식 웃으며 말합니다. 아니, 일이 좀 안 풀렸어. 미안해. 일본 교토대학교 출신 정신과 의사 아카사카 마사루는 감정의 탈출법에서 말합니다. 감정은 본능이지만 반응은 선택이다. 잠깐 멈추면 싸움은 사라진다. 감정은 튀어나오지만 반응은 멈출 수 있습니다. 그 잠깐의 여유가 싸움과 평화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셋째, 말 속 감정을 읽으세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옆집 아주머니. 요즘 왜 인사도 안 하세요? 저 무시하세요? 그 말의 순간 억울함이 솟구칩니다. 내가 언제 안 했다고 저런 말을 하지? 하지만 이렇게 말해봅니다. 제가 인사를 못 드려서 서운하셨군요. 혹시 제가 무심했을까요? 죄송합니다. 그러자 그 아주머니가 말합니다. 아니요, 요즘 그냥 기분이 좀 그래서요. 그 말의 진짜 의미는 외롭다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마셜 로젠버그 박사는 미국 시카고대학교 심리학 박사이며 국제분쟁 조정 전문가로 전 세계에서 비폭력 대화법을 가르쳐온 인물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공감은 가장 강력한 인간의 언어다. 공격이 아닌 진심을 바라보라. 공감은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상대의 말이 아닌 감정을 들으세요. 넷째,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세요. 며칠 전 형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밝지 않았고 말투도 조금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 당일로 어머님이 그쪽 얘기만 듣고 결정하신 것 같더라. 늘 그래. 순간 등줄기에 차가운 기운이 스쳤습니다. 땅 얘기는 가족들 사이에서 늘 조심해야 하는 주제였습니다. 특히 형님은 어머님이 자신보다 나를 더 챙긴다고 늘 서운함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날 밤 이번에도 또 말이 나올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요. 제가 중간에서 괜히 오해받게 만든 건 아닐까 마음에 걸렸어요. 어머님도 형님 걱정 많이 하세요. 혹시 제가 도울 일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형님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얘기 먼저 꺼내줘서 고맙네. 사실 요즘 나도 마음이 복잡해서 예민했어. 이 한마디로 멀어지려던 마음의 거리가 조금 가까워졌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심리학자 닐 번스 교수는 말합니다. 감정은 예고 없이 오지 않는다. 일정한 패턴과 반복 속에 예측이 가능하다. 감정 폭발은 늘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패턴을 알면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내 마음을 스스로 어루만지세요. 손주 생일을 축하하려 며느리 집에 케이크와 선물을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며느리가 말합니다. 어머님, 이런 건 미리 말씀하고 오셨어야죠. 저희 일정도 있는데.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합니다. 내가 민폐였나? 내가 잘못했나? 하지만 그날 밤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봅니다. 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 거야. 며느리는 오늘 피곤했을 수 있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괜찮아. 크리스틴 네프는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자기연민 연구의 권위자입니다. 그녀는 내면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가장 강력한 치유다. 상처받은 내 마음은 내가 먼저 어루만져야 합니다. 누가 보듬어주지 않더라도 내가 나에게 다정해져야 합니다. 이 5가지를 보시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이제는 참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는 바뀌지 않더라도 내가 바뀌면 관계도 마음도 달라집니다. 첫째, 감정은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둘째, 즉각 반응은 멈추세요. 셋째, 말보다는 마음을 들으세요. 넷째, 갈등의 패턴을 파악하고 예방하세요. 다섯째, 상처받은 내 마음은 내가 먼저 어루만지세요. 우리는 충분히 지혜롭고 따뜻한 존재입니다. 이 5가지를 마음에 담는다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나를 무시하거나 화내는 사람에게 지혜롭고 현명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오늘도 중노년의 삶의 지혜와 인생 철학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깊은 관심으로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꼭 달아주세요. 함께 시청하시는 분들께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음성찰이었습니다.